자연발화와 자연적인 발화와 이제 인화로 크게 분류할 수가 있는데, 이 발화에 대한 개념 기본적으로 발열과 방열의 관점에서 보면 됩니다. 그래서 발열은 이제 열이 발생되는 거고, 방열은 열을 방출하게 되는 개념이죠. 그래서 화재의 조건은 기본적으로 발열이 방열보다 크게 되면 화재의 조건이 되게 됩니다. 이게 이제 물적 조건이 되는 거고, 이제 에너지 조건과 물적 조건, 그 다음에 여러분들이 누누이 배웠던 뭐 가산점, 가연물, 산소, 점화원, 연쇄 반응, 이런 게 전부 다 이제 연소의 4요소로 들어가게 되고요. 그래서 이러한 그 발화에 대한 개념을 알아야지 예방 대책을 세울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보시게 되면 발화의 조건 해가지고 물적 조건은 연소 범위 내에 농도와 압력을 유지하는 게 기본적으로 이제 발화에 대한 물적 조건이 되겠고요. 그 다음에 에너지 조건은 발화 온도, 발화 에너지, 충격 감도, 그 다음에 연소의 4요소 우리가 기본적으로 배웠던 거고요. 그 다음에 여기에서 기본적인 개념은 발화에 대한 개념만 여러분들 알고 가시면 되고요. 발화의 개념보다 발열이 방열보다 클 때 발화가 된다. 그래서 발화에 대한 조건, 물적 조건, 에너지 조건, 그 다음에 연소의 4요소 이런 게 있다라는 것만 캐치하시고요. 자, 다음 자연 발화와 인화입니다. 이 발화에 대한 개념은 크게 자연 발화와 인화로 구분이 되는데, 자연 발화는 말 그대로 자연적으로 열을 축적을 해서 발화하는 개념이 자연 발화고, 인화는 점화원에 의해서 발화되는 개념이 인화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자연 발화의 영향 요소가 이렇게 나와 있는데 반드시 여러분들이 꼭 좀 암기 좀 하셔야 되죠. 왜냐하면 시험 문제에 자주 나오는 단골 손님 중에 하나가 됩니다. 그래서 뭐 산소 농도가 클수록, 그 다음에 유속이 빠를수록, 그 다음에 부피가 클수록, 여러분들이 이런 거는 뭐 기본적으로 다 아는 내용이고요. 여기에서 좀 더 시험 문제에 나오는 단골 손님 중에 하나가 뭐냐? 열 전도율입니다. 얘가 작아야 됩니다. 즉 열을 전달하는 능력이죠. 그러니까 자연 발화가 되려면 열을 전달하지 말고 열을 자기가 계속 품고 있어야지 자연 발화가 일어나는데, 열 전도율이 좋다라고 하는 거는, 열 전도율이 작다라는 거는 열을 전달하는 능력이 계속 떨어지기 때문에 자기가 스스로 열을 축적하는 능력이 크다라고 볼 수가 있겠죠. 그래서 열 전도율이 작을수록 자연 발화가 크다. 그 다음에 발열량이 크다. 그 다음에 뭐 수분이 많고 공기 유통이 안 된다. 이런 경우에는 여러분들 기본적으로 아는 내용이고, 좀 우리가 주의 있게 봐야 될 게 뭐다? 열 전도율이 작을수록 자연 발화가 크다. 그래서 보게 되면 나머지는, 얘 빼고 나머지는 전부 다 크답니다. 크다 또는 뭐 많다, 좋다. 단 얘만 작은 겁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열 전도율이 작을수록 자연 발화가 쉽게 일어난다. 여기 보게 되면 AIT죠. 자연 발화 온도가 되는데 발화점입니다. 오토 이그니션 템퍼레이처의 약자가 되겠는데, 여러분들이 나중에 좀 지나면 이제 연소 범위 곡선을 보게 되는데 거기에 또 이 말이 나옵니다. 자, 다음 자연 발화에 대한 방지 대책을 보게 되면 기본적으로 열 축적을 방지하는 게 가장 기본적인 개념이고요. 그렇기 때문에 열 축적을 방지하기 위해서는 통풍, 환기 또는 저장 방법을 이제 개선해서 열 축적을 방지를 하고, 그다음에 고온 다습한 환경을 이제 방지를 하고요. 나머지 요거 황린, 그다음에 나트륨과 칼륨, 그다음에 알킬 알루미늄 같은 경우에는 저장하는 방법이 따로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들 잘 보시면 아시겠지만 황린, 나트륨, 칼륨, 알킬 알루미늄 기본적으로 위험물에 보게 되면 제3류 위험물이 되겠죠. 제3류 위험물이 자연 발화성 및 금수성 물질이 3류 위험물입니다. 그래서 황린과 나트륨, 칼륨, 알킬 알루민이 3류 위험물이 되는데, 황린 같은 경우에는 이제 백린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물에는 얘는 거의 녹지 않아요. 황린은 물에는 거의 녹지 않는데 벤젠이나 이황화탄소에는 잘 녹고요. 그 다음에 공기와 접촉하게 되면 서서히 온도가 상승해서 50도씨가 되면 얘가 발화하게 됩니다. 황린이 50도씨가 되면 자연 발화가 돼요. 그래서 공기와의 접촉을 방지하기 위해서 어디? 물속에 저장하는 이유고요. 나트륨과 칼륨 같은 경우에는 얘는 물과 반응하게 되면은 수소가 발생이 됩니다. 그래서 나트륨 Na, 그 다음에 H2O, 요거는 수산화 나트륨을 발생을 하고요. 그 다음에 H2를 생성하게 됩니다. 즉 수소를 생성하게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얘는
이제 물과의 접촉을 방지하기 위해서 어디 석유 속에 저장을 하고요. 알킬 알루미늄 같은 경우에는 알킬기하고 알루미늄을 플러스한 게 알킬 알루미늄인데 이 알킬 알루미늄 그 탄소수가 1에서 4개까지가 알킬 알루미늄입니다. 그래서 얘 같은 경우에는 공기와 접촉하게 되면 자연 발화 위험성이 있기 때문에 반드시 밀폐해서 저장하게 됩니다. 그다음에 나머지 뭐 기름이나 다공성 가연물에 섞여서 방치하지 않도록 한다. 뭐 이런 얘기는 여러분들 기본적으로 읽어보시면 되는데 요 세 가지 보액 속에 저장하는 요 세 가지 여러분들 꼭 좀 암기 좀 하셔야 되겠다. 암기. 자, 그다음에 인화에 의한 발화입니다. 지금까지는 이제 자연 발화인데 자연 발화는 말 그대로 이제 주위에서 열을 축적해서 이제 화재가 발생되는 게 자연 발화고 이제 인화 얘는 이제 개방계 쪽으로 가게 되는데요. 자, 그 열원이 한쪽에서 그러니까 인화를 보게 되면 우리들이 이제 가연물을 이렇게 보게 되면 이쪽에서 이제 인화에 의해서 가연물에서 한쪽만 가열하게 되는 이러한 상황입니다. 그래서 개방계로 열원이 한쪽에서 가해지고 반대쪽은 방열되는 형태. 그래서 이쪽에서 열이 가해지게 되면 열이 이쪽으로 전달이 돼서 이쪽으로는 방열이 생기게 되는 거죠. 이렇게 이런 개념이 이제 인화에 대한 개념입니다. 그래서 인화와 자연 발화에 대한 비교를 보게 되면 가장 큰 차이점이 뭐냐? 점화원의 유무입니다. 점화원이 없다, 점화원이 있다. 그래서 자연 발화 같은 경우에는 열을 축적을 해서 온도를 상승해서 발화 온도 이상이 되면 이제 화재가 발생하는 거고요. 근데 인화 같은 경우에는 착화원, 점화원이 존재해서 발생하게 되는 거죠. 자, 그래서 자연 발화 같은 경우는 조건이 물적 조건과 에너지 조건이 두 가지가 동시에 충족이 돼야만 이제 화재가 일어나는데 인화에 의한 발화는 이제 물적 조건만 있어지게 되면 왜? 점화원은 존재하니까. 그래서 물적 조건만 필요하게 되는 경우고 자연 발화 같은 경우는 밀폐계에서 발생이 잘 되고요. 그다음에 인화는 개방계 쪽에서 발생이 된다는 거. 자, 그러면 여기에서 시험 문제와 가장 연관성이 있는 게 뭐냐? 얘입니다. 자, 자연 발화의 원인은 산화열과 분해열, 흡착열, 중압열, 미생물열. 그래서 3분 흡중미. 여러분들이 암기하셔야 됩니다. 암기하는 방법은 굉장히 많은데 여러분들 스스로 나름대로 암기. 보통 암기는 앞글자를 많이 따서 암기를 합니다. 그래서 3분 흡중미, 산화열, 분해열, 흡착열, 중압열, 미생물열. 작년에 그 온도가 40도 이상 많이 올라갔는데 작년 여름철에도 자연 발화에 의한 화재가 몇 건 있었습니다. 그다음에 인화에 의한 발화 같은 경우에는 나화, 고혼 표면, 그다음에 충격 마찰, 전기 불꽃, 이제 낙원 충전, 정복자단 뭐 이런 식으로 외웠던 기억이 있는데요. 어쨌거나 이쪽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그 상식적으로 접근을 해도 뭐 인화에 의한 발화에 대한 원인 같은 경우는 우리가 쉽게 접근할 수가 있는데 이 자연 발화에 대한 원인 요 5가지는 여러분들이 꼭 좀 암기 좀 해주셔야 됩니다. 요거. 자, 그다음에 대책입니다. 대책은 뭐 기본적으로 뭐 가연물의 물질을 제거한다는 게 가장 기본적인 거고요. 그다음에 습도를 낮게 유지하고요. 그다음에 온도를 낮게, 그다음에 통풍 환기. 그다음에 인화에 의한 발화 같은 경우에는 점화원이나 열면을 관리하고요. 그다음에 방폭기기 사용합니다. 요 방폭기기는 우리가 나중에 챕터 2에 가게 되면 이제 화재와 폭발을 배우게 되는데 거기에서 또 나옵니다. 방폭. 그다음에 여기 보게 되면 이제 열 용량이라는 말이 나오고 열관성, 열 확산율, 열 전도율이라는 말이 나와요. 열 전도율은 아까 금방 배웠던 거고요. 열 용량이라는 말이 나오는데 이 열 용량이라는 말은 뭐냐면 어떤 물질을 1도씨 높이는데 필요한 용량을 열 용량이라고 합니다. 열 용량. 요거 뒤에 가면 또 나옵니다. 뒤에 가면 또 나오니까 굳이 필기 안 하셔도 되고요. 열 용량은 로 C, 밀도와 비열의 곱으로 나타내고요. 쉽게 얘기하면 열 용량은 열을 저장하는 능력. 열을 저장하는 능력을 열 용량이라고 하고요. 그 다음에 열 관성이라는 말이 나옵니다. 열 관성. 자, 열 관성은 주위 온도가 변할 때 본인의 열적 상태를 지속적으로 유지하려고 하는 능력을 열 관성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열 관성은 K-로우시로 수식을 표현하고 있습니다. K-로우시. K는 비열이고요. 어차피 그 C는 비열이고 K는 열 전도율인데 요거 나중에 우리가 배우는
이 연소의 맨 마지막 부분에서 연용량과 열관성이 나오니까 그때 다시 한번 제가 정리해드리도록 하겠고요. 그 다음에 열 확산율. 열 확산율은 어떻게 구하냐면 알파는 로우 C분의 K로 구합니다. 그래서 열 전도율, K가 열 전도율이니까 열 전도율에 비례하고 열 용량에 반비례한다. 뭐가? 열 확산율이. 나중에 여러분들 시험 문제 보게 되면 이거를 글로써 주어지게 됩니다. 글로써. 그래서 다음 중 열 확산율에 대한 설명으로 틀린 것. 그러면은 어떻게 돼요? 열 전도율에 반비례한다. 이런 식으로 나옵니다. 그럼 걔를 찍으면 되겠죠. 왜? 이 식을 알고 있으면 우리가 쉽게 접근할 수가 있죠. K는 열 전도율이고 로우 C는 열 용량이니까. 자, 그러면 기본적으로 우리가 여기서 알아야 될 거, 뭐 원인, 요 3분 흡증미, 그 다음에 열 용량, 열관성, 열 확산율, 열 전도율, 요 기본적인 의미만 알고 계시면 되고요. 어차피 나중에 다시 또 나오니까 그때 다시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음은 요오드 값입니다. 요오드 값. 자, 요오드는 어떤 걸 나타내냐면 동식물성 유지의 불포화도를 나타내게 되는데요. 동식물성 유지라는 것은 뭐냐면 산소를 이게 쉽게 얘기하면 돼지 기름처럼 생긴 건데 얘를 이제 그 섬유나 이런 옷 같은 데 흡수하게 되죠. 그리고 나서 나중에 얘가 이제 산화 건조하게 되는데 건조성의 정도를 수치적으로 표현한 게 이 요오드 값입니다. 그래서 요오드 값의 가장 기본적인 개념이 뭐냐면 기름 100g에 첨가되어 있는 요오드의 양을 뭘로? 그람수로 표시한 것이 요오드 값이고요. 그 다음에 유지의 건조성을 측정한 값으로서 이게 중요합니다. 요오드 값이 클수록 뭐가? 산화되기 쉽고요. 그 다음에 뭐가? 자연 발화의 위험성이 크다는 거. 얘가 가장 핵심입니다. 정의 같은 거는 여러분들이 모르셔도 돼요. 하지만 요오드 값이 클수록 뭐가? 산화되기 쉽고 자연 발화의 위험성이 크다는 거. 그래서 요오드 값에 따른 종류를 보게 되면 크게 세 가지로 구분할 수가 있는데 건성류, 반건성류, 불건성류입니다. 이 중에서 건성류가 130을 초과하기 때문에 제일 건조도가 높죠. 그래서 요오드 값이 크기 때문에 어떤 거? 자연 발화 위험성이 제일 크다. 그 중에 대표적인 뭐다? 들기름, 아마인류. 여러분들이 이 요오드 값에 따른 시험 문제의 연관성은 여기 줄쳐져 있는 거 요오드 값이 클수록 산화되기 쉽고 자연 발화 위험성이 크다는 거하고 그 다음에 불건성, 반건성, 건성류에 따라서 100 미만이냐 100에서 130이냐 130을 초과하느냐 그 다음에 불건성류 같은 경우는 종류가 올리브유, 피바자유가 있고요. 그 다음에 반건성류, 면실류, 참기름, 뭐 옥수수기름 그 다음에 건성류로는 들기름, 아마인류 등이 있다. 그래서 시험 문제 같은 경우에는 다음 중 요오드 값을 뭐 주진 않아요. 주진 않고 요 종류를 주면서 자연 발화 위험성이 가장 큰 거. 그러면은 여러분들 들기름이나 아마인유를 찾으면 되겠죠. 그래서 문제는 이런 식으로 나오니까 여러분들이 꼭 좀 암기 좀 해주시면 됩니다. 요거 요오드 값에 따른 종류 세 가지.